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 숲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무와 가까워진다. 대답 없는 게. 잠깐, 저 나중에 할게요, 저. 제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어떡하지? 그동안에 제가 친숙하다면 친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또 새롭게 또 채워가는 그런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무겁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Where have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동네 책방과 함께하는 KBS 백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그 마지막 편인 지구를 위한 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백인의 리딩쇼의 진행을 맡았고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배우 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씨가 오늘 이 자리에 꼭 와달라고 옆에 앉아달라고 해서 함께하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저는 나태주입니다. 시스는 나태주입니다. 네. 너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사랑하는 교사 충렬여고 홍도순입니다. 네.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찾아다니고 나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고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와 환경은 서로 밀어주며 영속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이자 작가이고요. 또 책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오. 요조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예.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을 스스로 제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심에서 다 사시면서 자연을, 뭐 날씨를, 나무를, 자연을, 꽃을, 시를 쓰시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시고 이러는데 정말 이게 나이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심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 병원이 멀어도 불편하고. 네. 슈퍼마켓이 불편하고. 맞아. 사람들이 많잖아. 어두워서 불편하고. 그런데 어두워서. 그걸 자기가 잘 감수하면서 그것의 좋은 점, 장점을 자기가 또 잘 이런 생각을 하는 찾아내야 거예요. 돼요.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연으로 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월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쓴 월든.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 177년 전에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남긴 책 월든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인간은 또다시 여행을 준비했다. 인간은 세상을 천막 삼아 살았고 골짜기를 건너거나 들판을 누비거나 산마루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배가 고프면 혼자 열매를 따먹던 인간이 이제는 농부가 되었고 나무 아래서 은신처를 찾던 인간이 집의 소유자가 됐다. 우리는 이제 야영하면서 밤을 보내지 않는다. 또한 땅에 정착한 뒤에는
하늘을 잊어버렸다. 내가 숲속으로 돌아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만 직면해도 인생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죽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떠나서 숲으로 간 소로가 이 숲이야말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에 깊이 동의하신다는 선생님. 근데 저요? 네. 교직에 있었을 때 약간 뭐랄까 좌천형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진 않았지만은 많이 깨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저는 인생이 완전히 이제 파탄 직전 비슷하게 말하자면 그때 나한테 지팡이를 준 책이 월든과 노자의 도덕경이었어요. 그게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이전처럼 지금처럼은 살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너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아라.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지 마라. 모험심과 신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사고 팔면서 농노처럼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소로는 그 자신의 이제 필요 이상의 그러한 어떤 물질적 추구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경계를 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이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전 그렇게 여겨요. 오늘날 이런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이 유한한, 물질적으로 이 유한한 지구에서 인간의 세상이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제주로 떠나신 분은 네. 어떤 생각으로?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진짜 자연의 맛을 톡톡히 제주에서 살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고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벌레가 있다는 거를 제주에서 살면서 벌레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벌레가 옆에 있는 거야, 막? 아니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처음 보는 벌레가 눈앞에 있고 얘는 뭐지? 이러고 막 어찌저찌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 다음날 또 새롭게 생긴 애가 눈앞에 나타나 있고. 내보내요? 네, 그렇죠. 내보내. 잡아야지. 나도 벌레인데. 나도 벌레인데. 그래도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착하다, 야. 선배님은 혹시 그 6편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4번째 편인데요. 우아하면서도 쓸쓸한 정원 동물원. 저는 제가 그걸 하면서 정말 너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는 정도로 되게 좋았던 편이에요. 동물원 곳곳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드러나 있다. 잃어버린 야생성에 대한 인간의 열망. 자연을 찬미하면서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숲을 초토화시키고 강을 오염시켜 동물들을 멸종 위기에 몰아넣으면서도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 이 모든 것이 포로들의 정원에 전시되어 있다. 너무 무섭다. 이게 너무
제대로 된 고발을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잃어버린 야생성에 대한 인간의 열망, 자연을 찬미하면서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이거는 나도 이런 인간이거든. 그렇잖아. 나도 이런 인간이야.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호모사피엔스를 생물권의 연쇄살인자라고 표현했다. 지구온난화, 극지방 만년설의 해빙,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아마존을 파괴하는 화재, 이 밖에도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수많은 생물종이 야생 생태계 속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종은 이미 벼랑 끝에서 떠밀렸다. 숲의 모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사냥이 살고 있는 가장 남쪽의 땅. 그러나 높아지는 기온과 서식지 파괴로 그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류가 지구를 뒤덮는 통에 다른 생물종들은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아무런 제약도 없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그 속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는 안락한 곳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둘러앉아 라이온 킹을 보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가로지르는 심바, 푼바, 티모니, 삶의 순환을 장엄하게 찬미하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를 보려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물보호구역에 가야만 할 지경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산불이 나잖아요. 네. 뭐 나무가 탄다고 그래서 다 이 나무를 못 쓰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뿌리까지 타지 않으면 뭐 그런 경계가 있는 건가요? 나무 종류마다 그런 어떤 다르구나. 생존력에는 차이가 있고 지금 산불처럼 큰 불, 아까 천도씨 얘기를 하던데 천도씨의 큰 불이 덮쳤을 때는 사실은 천도씨? 제대로 살아남는 건 없어요. 완전히 전멸 상태가 되는데 기후 변화의 흐름 때문에 산불의 그 주기가 갑작스럽게 나기도 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걸 복원하기도 전에 또 불이 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걱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토양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그 위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바싹 마르죠. 나무도 바싹 말라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산불이 붙어도 나이가 먹은 숲들 거기는 이제 원래 나무 자체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숲만 타고 어린 나무 숲들은 잘 안 탔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지역까지도 이제 바싹 말라져 버리니까 거기 이제 어린 나무 숲까지 다 태워서 한번 산불이 붙으면 막 2달, 3달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인간은 욕망을 줄이고 속도도 좀 늦추고 정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성장의 몸짓이다. 각각의 큰 나뭇가지는 주변의 나뭇가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팽창하는 몸짓으로 긴밀한 복합체가 만들어져 조화롭고 우아한 형상을 얻게 된다. 나무는 안무가만큼이나 온몸을 흔들며 몸짓을 표현한다. 그래서 각각의 나무는 선율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화는 고집 부리지 않는 나무의 특징 덕분이다. 참 한 자리에서 100년을 사는 나무들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100년을 사는 나무들. 그 나무들의 생명력의 비밀은 뭘까요?
나무의 생명력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나무는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나무의 경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루의 나무가 계속 경쟁을 하다가 경쟁이 이게 너무 심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협동을 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열리 현상. 열리기가 나오고. 예. 그 열리 현상이 이제 열리지, 열리목, 열리근이라는 게 둘이 있는데요. 그냥 공생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공생이 아니라 그거는요. 네. 아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냥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나무들의 세계거든요. 예. 경쟁이 돼도 선한 경쟁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겠네. 예. 선한 경쟁. 예쁘다. Plus de tristesse, j'aspire l'instant précis où nous serons heureux. Je te 식단의 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너무나 거대한 문제여서 개인의 행동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식재료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 레시피 개발의 우선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주 콩으로 이제 만든 콩 무스 샐러드. 긴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중동산 병아리콩 대신 우리 콩을 사용하고 한식 레시피의 주재료인 채소와 익힌 나물로 샐러드를 만듭니다. 비프 스테이크 대신 불 위에 오르는 건 알배추 통구이. 파기름을 덧입혀 자연의 맛과 영양을 살립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밥상입니다. 우리의 식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한 걸음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식탁이 좀 가난해질 때 우리의 땅은 풍요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채식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 네. 채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작하시게 된. 아, 채식을 하게 된 지는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여기 계신 조천호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전에 쓰셨던 이제 파란 하늘 빨간 지구도 제가 정말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많은 동물들의 대부분이 정말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배출해내는 탄소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많지요. 더 자세한 얘기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해주세요. 같아요. 네. 일단 제 책을 읽고 훅 들어가. 모든 걸 다 주워 먹고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소 1kg을 얻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한 300kg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곡물도 또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인구가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서 오히려 곡물 생산량은 좀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먹는 걸 갖고 수요와 공급 간에 이 불일치가 일어나나 이러한 세상 속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수라장과 같은 이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좀 육식을 줄이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후 변화가 닥쳐올 거라는 전망 속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 농부의 평균 나이가 60세인 상황에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구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 오늘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홍도순 선생님, 제가 어떻게 뭘 할까요? 네,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서 생태 중심주의로 전환을 해서 우리 생명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은 생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명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성장, 이런 문명을 만드는 성공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성공에 우리가 아직까지 취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 노력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건 문명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달려 가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이러한 어떤 삶의 이 발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어떤 선한 개인의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정치까지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아내고 이러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뽑아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마음이 좀 놓여? 마음이 좀 놓이고. 자연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이에요. 자연과. 예, 근데 인간이 자연을 버티고 자연이 아닌 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 자연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자연을 뭐 보호한다든가 자연을 뭐 정복한다든가 아니라 자연과 협동하고 자연과 병행하고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행해서 가야 돼요. 제목이 My First Movement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움직임이 마치 이제 수중에서의 첫 번째 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양수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물 안에서의 어떤 행복함 혹은 평화로움, 내가 물 안에서 느끼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니까 정말 앞으로 정말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어떤 실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백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지구를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